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경에 또 포착이 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16일 금요일 시장에서도 또 한 번 포착을 AI 시스템이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멘토님, 이 종목 저희가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이나 AI 시스템이 포착을 했거든요. 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제2의 유언양행, 제2의 유한양행. 제2의 렉나자를 네. 저는 여기서 사고를 한번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현재 구간에서 지수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파월의 강력한 9월 금리 인하 발언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지금 파란불 켜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또 하락 반전을 했네요. 0.05% 하락한 2,700선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53% 하락한 769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수급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762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1,162억 원 매도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테마 역시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시스템 테마 상위단에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는 4분기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냉각 시스템 관련주들 좋은 흐름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KN솔이 20% 넘는 급등, GST도 10%에 가까운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들도 분위기 좋습니다. 환율 하락의 대표적인 수혜주죠. TA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까지 전반적으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액화석유가스입니다. 중동전 확전 우려에 이런 유가가 상승하면서 오늘 LPG 관련주들 역시나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중에서는 중앙에너비스가 10% 이상의 상승세, 흥구석유가 8%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설주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건설주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은 편이고요. 또 이런 해리스 트레이드가 부각되면서 신재생 쪽도 오늘 올라주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 오늘 테마 상위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전장 흐름 지금 11시 구간에서 체크해 보셨는데요. 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주호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오늘 또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발언이 기다리는 시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파월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좀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저희 8월 마지막 한 주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원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빅컷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50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사실 50bp까지는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지배적이고요. 그 부분이 사실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어쨌든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국내 증시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PC 가격 지수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역시나 이번 주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또 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국내 증시는 명확하게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뭐 트럼프 트레이드, 뭐 주말에 이제 케네디 후보가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리스 지지율이 높다. 이러한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FOMC까지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파월은 통화정책 변경에 대해서 시사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장은 25bp냐 50bp에 집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 그리고 PC 가격 지수까지 그래서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진정이 되는지까지 체크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에 앞서서 조금 경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냐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9월 FOMC 전까지 나올 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역시나 저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 11시 주식온에서는요, 앞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3가지를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이슈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해당 이슈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 해리스 관련 이슈입니다. 케네디 미국 대선 후보가 사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 앞서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 대선 열차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이슈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또 이런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조금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요. 저희 어디에 집중을 해볼까요?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을 것 같고 또 2차 전지 쪽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리화나 관련주들 어디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둘 다 상관없이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는 섹터 아, 이쪽을 보는 게 낫지 않겠냐. 네. 물론 뭐 최근에 신재생주들 많이 빠졌었죠. 그동안 많이 빠졌고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지금 해리스 지지도 올라갔다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신재생 따라갔는데 갑자기 내일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 뉴스 나오면 또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러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네. 것은요. AI 이 친구는 참 네. 똑똑한 게 이런 상황에 바이오를 3종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이 AI 친구가 사실은 뭐 트럼프가 우세한지 해리스가 우세한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럼에도 종목을 지금 보면은 AI가 잡은 종목이 3개가 바이오예요. 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 뭐 저도 AI 친구가 어떻게 잡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 AI 친구만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 종목이 세다 이렇게 포착을 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신재생을 사야 되냐 아니면 우크라제건을 사야 되냐 네.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바이오, 이 AI가 바이오. 보고 있는 바이오 네. 이쪽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네. 생물보안법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없이 둘 다 수혜로 볼 수밖에 없는 게 ST팜이 오늘 그래서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해리스가 만약에 되면은 어쨌든 생물보안법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네. 그러면 굳이 해리스가 그 법안을 철회할 이유가 없고요.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규제하고 중국을 억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중국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트럼프가 그 법안을 굳이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오는 간다. 왜? 네. 금리 인하도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물 만났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중심에 지금 이 저희 AI 솔루션이 네. 딱 바이오 3개 종목 잡았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AI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바이오 섹터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양 후보들의 이런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관련주 주목을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AI 시스템이 바이오 관련해서 3가지 종목을 이미 포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잠시 후 2부에 또 멘토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거나 또 우측 카드에 나오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신다면 종목에 대한 힌트들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정면으로 충돌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스나 석유 쪽 오늘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멘토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가스나 뭐 석유 쪽 액화가스까지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저희 방산 쪽은
좀 같이 봐야 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방산 봐야죠. 네, 봐야 되나요?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방산을 따라가기에는 좀 가격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산 3대장 현대로템,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손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미 네.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로 점프를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려고 한다면 물론 지금까지 있는 실적 모멘텀 거기서 더 뭔가가 나와줘야 된다. 근데 현대로템이 지금 최근에 강한데 현대로템이 저렇게 강한 이유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철도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철도에 대한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방산주들 좋지만 저는 뭐 여기서 이제 당분간은 좀 쉬어가지 않겠냐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따라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으나 굳이 여기서 뭐 내가 하나 따라간다 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아예 그냥 한국항공우주처럼 한국항공 오히려 많이 못 올라왔고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방산도 있지만 우주항공이 껴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서 좀 미래 산업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물론 뭐 하나에어로도 우주항공 합니다만 네. 하나에어로는 누구나 다 알듯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더 낫지 않겠냐.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산은 네. 지금 접근한다고 한다면 약간 중장기로 보셔야 되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하도 전쟁이 많이 나서 네. 뭐 어디 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막 안 움직이거든요. 심지어 요즘에 옛날에 그 빅텍이라는 종목이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그러면 올라갔거든요. 요즘에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은 이제는 미사일 쐈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전쟁이 진짜 더 커지냐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이제는 지금 보면은 팔레스타인이랑 원래 하마스랑 이스라엘인데 레바논으로 넘어갔죠. 그럼 저게 뭐냐면 결국엔 레바논도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와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저 중동 전쟁은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이제 투자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강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기 때문에 아까도 바이오.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모든 섹터들 다 좋지만 바이오 쪽에 조금 더 집중할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주 계속해서 중동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탑픽 종목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멘토님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오늘 이제 LPG 관련주 관련해가지고는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섹터들은 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내가 트레이딩을 잘한다. 네. 나는 정말 단타를 좀 할 줄 안다. 네. 그리고 그런 나는 변동성에 대응할 자신이 있다. 이러신 분들이 네.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런 유가라던가 이런 가스 관련주들이 오를 때 보면요. 네.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길 때 네. 아니면 국제 유가가 올랐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 국제 유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른 이유가 뭐냐고 돌이켜 보면요. 네. 전쟁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럼 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국제 유가가 빠졌던 이유는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그러면 중국에서 경기 둔화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빠진다였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물가가 높아서 좀 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금리를 낮추면서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겠구나로 받아들여지면서 국제유가가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중앙에너비스라던가 한국석유, 흥구석유, 네. 그다음에 GSE 이런 종목들이 과연 실제로 국제유가랑 관련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요. 그렇게 직접적인 그들이 막 수혜를 그렇게 막 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슈에 의한 반등이고 그들은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단타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잘 되시고 대응이 잘 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만 네.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LPG 관련주는 저희 한번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지켜봐야 된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돼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또 이런 배터리 인증제를 조금 조기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관련해서 또 멘토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이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도 셀 3사 계속해서 반응해주고 있고 이런 열폭주 관련주들도 오늘 또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탑픽 종목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또 시청자분들께 네.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부를 켜고 있거든요. 네. 해당 종목에 대한 또 계속해서 대응 전략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네. 계속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좀 화재 관련 사고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불의의 사고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기차 포비아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차피 전기차를 타지 말아라는 못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줬는데 전기차를 타지 말아라라는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먼저 손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LG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사실 정부에서 빠르게 뭔가 압박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특히나 국내 주식은요, 정부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분간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막상 그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의 수급이 좀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10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막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기업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반응한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도 우리 AI 친구가 네.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이거 관련주들이 한두 개입니까? 삼성 SDI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 이 AI 친구는 또 그 중에 대장주인 LG에너지 솔루션 잡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계속 지금 뭐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4거래일 동안 네. 계속 저렇게 보시면은 이쁘게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저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잡으신 분들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요일 당시 멘토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 해당 종목 관련해서 지금 이 고점 부근, 전 고점 부근을 좀 돌파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전 고점 라인까지 지금 조금 도달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는데, 멘토님 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면 좀 신규 접근도 가능할지 궁금해요. 네, 이미 네. 지금 전고점 부근이 바로 직전 고점이거든요. 네. 직전 고점이 37만 원대인데 이미 왔어요. 네. 이미 왔고, 지금 만약에 저기를 돌파를 하면 네. 제가 봤을 때 42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 업사이드 이렇게까지 줄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악재란 악재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밸류 대비 지금 엄청 저평가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BMS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를 받으면 저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 더 열어두고 42만 원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이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장에서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수익권이실 텐데요.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좀 선점을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힌트를 가득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활용하신다면 더욱더 다양한 투자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AI 시스템이 포착한 5가지 종목 리스트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1시에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금요일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좀 경신하기도 했고 뒤늦게 이제 호재를 소화하면서 10%대 강세 구간에서 좀 장을 마감한 그러한 종목이었는데요. 확실히 AI 시스템이 이렇게 좀 뉴스와 이슈에 반응하는 그러한 종목들 잘 포착을 해주는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한국카본으로 역시나 금요일 시장에서 오전장에서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도 금요일 시장에서 장 개장하자마자 포착된 종목으로 해당 종목 양자 암호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았다가 1차적으로 AI 시스템 같은 경우 익절을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미사이언스 목요일 시장에서 포착된 종목으로 좀 저희가 AI 시스템이 2번 정도 좀 포착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 또 잠시 후 이주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이러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대응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22일 10시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한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역시나 좀 지난주뿐만 아니라 또 그 전주에도 한 번 더 포착을 해서 2차적으로 해당 종목 포착이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함께 해보고 싶고 상승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들까지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하단에 QR코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활용하신다면 이주호 멘토님의 더욱더 세세한 전략들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는 해당 종목들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뵐게요. 네, 11시 주식온 2부에서는요. AI 시스템이 포착한 5가지 종목들에 대한 개별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멘토님과 함께 탑픽 종목까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힌트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아까 이슈 말씀하실 때도 대응 전략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종목을 AI 시스템이 계속해서 포착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요. 네. 가격이 여기서 정말 더 빠질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네.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네. 보시면은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22년도 7월 달입니다. 네. 여기 저점을 보시면요. 네. 이때 저점이 거의 35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60만 원대에서 이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2차 전지 안 좋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사실 여기 35만 원대를 이탈을 한 상태인데 다시 지금 올라와 주는 그림이고 이미 35만 원대 위로 회복을 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여기서 만약에 하반 경직석을 이제 확보를 하고 반등을 주려고 하는 신호탄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무너뜨리지 않고 저는 계속 올라갈 여지를 만들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까지는 예상했던 거 아닙니다. 전기차가 화재가 나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차트는 저는 이게 사실 그냥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 차트에는요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팔고 싶어 하는 사람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런 싸움 속에서 흔적이잖아요. 그럼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네. 양봉이 나왔다는 의미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올라갔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사람 심리까지도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보시면 작년 7월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였어요?
이제 2차 전지 피크아웃이다. 이 부분이었고 그게 또 귀신같이 또 이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뭐예요? 그 과거에 엔비디아가 지금 액면 분할 하기 전에 그러니까 $100 옛날 과거 $100 시절 네. 그때 22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네. 그때 $100에서 지금 10배 넘게 올랐죠. 네. 그때 사람들 22년도 말에 반도체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끝이다. 여기서 이제 희망이 없다. 삼성전자 96,000원 다시 못 간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불과 1년 아니 몇 개월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다, 업황 안 좋다, 뭐 진짜 근데 저는 악재는 다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악재가 더 나올 거냐?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이제 화재까지 났는데 이 다음에 전기차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가다가 멈추는 거 정도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여기서 충격을 받겠어요. 불나는 것보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2차 전지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갈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저는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권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 상황 정황을 봤을 때도 지금 올라갈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안 좋고 앞으로 업황 개선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식시장은 선반영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 해결 소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저는 땡큐인 게 네. 테슬라 전기차 판매 부진 이런 거 좋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보면은 중국산 배터리 쓰는 기업들의 화재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터닝 포인트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럼 이제 만약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 이거 지금 엔솔이랑 STI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원통형 배터리, LFP 배터리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전고체까지.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한국산 배터리 좋구나.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봐야겠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AI 친구가 참 저는 이게 신통방통해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딱 물론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매력이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전기차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얘는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시장에서 좀 핫한 종목을 잡아낼 수 있고 네. 잡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여기 빨간불 들어온 거 있잖아요. 요게 네. 지금 수요일이거든요. 지난주. 네. 그때 딱 들어왔는데 귀신같이 정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도 충분히 신규 매수 기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중장기 평선들 다 돌파하고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살짝 눌렀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네. 힘이 더 나온다. 네. 정부에서 지금 막 계속적으로 BMS 얘기 꺼내면서 뭔가 한다.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멘토님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4%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7만 3,500원 선에서 현재 움직여주고 있고요. 거의 모든 악재를 이제 소화를 하면서 크게는 42만 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멘토님의 전략까지 저희 한번 들어봤습니다. 해당 종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주 저희 금요일 시장에서 수요일 시장에서 해당 종목 포착을 해서 AI 시스템이 포착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도 시청을 하셨다면 종목에 대한 더욱더 다양한 투자 코멘트 받아가시면서 현재 수익권에 위치해 계실 텐데요. 이러한 종목들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20분 남짓 남았습니다. 20분 안에 우측 하단 QR코드 지금 생성되어 있는데요. 이 QR코드 이용을 하시고 보다 더 다양한 투자 전략들 그리고 상승 보여줄 수 있는 빨간불 내 포트폴리오에 좀 켜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경에 또 포착이 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16일 금요일 시장에서도 또 한 번 포착을 AI 시스템이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멘토님, 이 종목 저희가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이나 AI 시스템이 포착을 했거든요. 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제2의 유언양행
제2의 유한양행. 제2의 렉나자를 네. 저는 여기서 사고를 한번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사실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예요. 네. 근데 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미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사이언스가 지주사기 때문에 결국엔 한미약품이 매출 잘 나오면은 네. 여기 기업 실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네, 갈수 그렇기 있다. 때문에 네. 그냥 한미사이언스랑 한미약품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안 좋았던 게 이제 경영권 네, 네. 관련 문제가 있었죠. 그 부분이 좀 안 좋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스펙트럼이랑 함께 해가지고 FDA 실패를 한번 했어요. 포지오티닙이라고 해서 네, 네. 실패를 했는데 그것도 비소세포 폐암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어설티오라는 기업이 그 스펙트럼을 인수를 해가지고요. 네. FDA를 다시 재도전하려고 네.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제가 이 제2의 유한양행 렉나자를 꿈꾸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한미약품은 과거에 FDA 승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 관련 약품은 지금 이미 FDA 승인을 몇 년 전에 받았고 잘 팔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한미약품이 하고 있는 게 있죠.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요런 모멘텀들이 많아요. 그러면 네. 지금은 렉나자를 FDA 승인시킨 이 유한양행이 시장에서 왕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오에서. 그렇지만 이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도 그 다음 후속 주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뭐 AI 친구가 서명견지명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유한양행도 잡고 한미사이언스 잡고 저는 그래서 이게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여기도 역시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못 올랐어요. 계속 많이 못 올랐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네. 실적이랑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싸다. 물론 최근에 하락이 나온 부분이 금리나 기대감이 있으려고 할 시점에 경영권 이슈 터지면서 이렇게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지금 더 빠질 자리는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뭔가 시세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 분할매수 관점으로 모아가 보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서 비만 치료제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항암 신약 FDA 승인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K바이오들이 더 잘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보시고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면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 왜? 유한양행은 뭐 좋지만 네.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지금 변동성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유한양행처럼 좀 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사시면 되고 그거 아니고 네. 나는 좀 새가슴이라서 네. 조금 빠져있는 종목이 좋다 하시면 이런 종목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AI 친구가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잡아요. 그러니까요, 멘토님. 유한양행처럼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을 잡기도 하지만 네. 반대로 엔솔이랑 한미사이언스처럼 이렇게 저가, 바닥에서 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종목군들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괜찮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뭔가 네. 투자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하나, 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하나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 AI는 네. 뭐 지가 알아서 하니까 나는 이거 보고 내 나름대로 하겠다. 네. 그런 것도 좋아요. 참고를 자기 나름대로 하실 수도 있죠. 좋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저는 GS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진짜 우리가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왜 자꾸 사람들은 물론 장대양봉이 나오면은 네. 더 갈 것 같죠. 더 갈 것 같아서 사고 싶죠. 하지만 윗꼬리 달고 빠지면은 한숨 쉬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나 얼마 전에 상장했었던 M83 보세요. 네. M83 5만 1,000원에서 그 수직 낙하를 거의 2거래일 만에 2만 원 밑으로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잘못 사가지고 네. 고생하실 바에는 차라리 이런 AI 친구가 좀 보여주는 이런 종목들 가격적으로 밑으로 있고 물론 변동성이 좀 적지만 네. 이거 모아가 볼 만하다. 그리고 반대로 유한양행처럼 이렇게 센 거는 이것도 내가 비중을 조금 적게 해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네. 네, 이렇게 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멘토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한미사이언스였습니다. 해당 종목 제2의 유한양행이다, 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미약품과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승 동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또 미 FDA 제도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보유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멘토님의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또 LG 에너지솔루션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으로 지난주 수요일장에서 함께 방송 시청하셨더라면 또 단기적으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까지 받아가셨을 텐데요. 이러한 방송 공략주들, 이런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들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우측 하단 QR코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멘토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없는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들까지 더욱더 세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솔리드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시작하자마자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입니다. 양자암호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았다가 윗꼬리를 단 그러한 종목인데요. 1차적으로는 AI 시스템이 좀 익절을 했다라고 뜨더라고요, 멘토님. 네. 아무래도 단기에 좀 네. 힘이 좋은 종목을 포착을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종목은 뭐 양자기술 예타변제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변동성이 클 수 있고요. 이게 연속적으로 갈지는 우리가 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초전도체처럼 막 그렇게 막 정말 열광하면서 올라갈지 네, 않을지는 네.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나 진짜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이 AI 친구도 네. 수급 들어올 때 확 네. 들어갔다가 바로 또, 익절하고 나왔던 모습 볼 수 있다시피 어쨌든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외부 이슈에 의해서 반등했다가 네. 지금 어느 정도 빠지면서 횡보하고 있다 정도로만 네. 인지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멘토님. 뭔가 어쨌든 사람의 판단으로 잘 못하는 익절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손절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거를 AI 시스템은 좀 감정 없이 대할 수가 있으니까 딱딱 뭐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질 때는 손절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좀 지금 익절을 할 구간이다 했을 땐 또 익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판단이 빠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AI 시스템을 좀 시청자분들도 같이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네.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와 관련돼서는 여기 팍스 통신망 네. 오시면 좀 도움을 아, 받을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AI 그런 솔루션 같은 게 좀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 네. 이게 뭐 물론 내가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요게 자동으로 하면서 와 이럴 때 이렇게 잡는구나. 이런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을 잡아주는구나. 이런 것들로 접근해 보시면요. 네. 오히려 진짜 감정 싹 빼고 네. 진짜로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손절을 하고 여기서는 익절을 익절을 하네. 하고. 신기하네. 네. 이러면서 내가 만약에 주식을 네. 그래서 예수금이 1,000만 원인데 네. 한 종목에 무조건 이렇게 올인하시는 네. 스타일이다. 나는 거의 강원랜드 가듯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시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솔루션이 투자의 그런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럼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주변에도 그렇고 네. 여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이 강원랜드와 국내 주식장을 비교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해가지고 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그 투자의 마인드는 네.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단타 좋아하면요. 네. 아니 내가 오늘 5% 먹으려고 들어갔으면요. 5% 그 전에 빠져야지 네. 손절을 해야 네. 수지 타산이 맞을 거잖아요. 근데 왜 익절은 5% 잡고 손절은 20, 30% 가도 안 하니까 맨날 그게 악순환 반복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네.
AI 솔루션을 통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잡아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익절하는 타이밍, 손절하는 타이밍,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AI 시스템 나도 조금 활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저희 방송 시간 한 10분 남짓 남았는데요. 이 10분 안에 우측 하단 QR코드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입니다. 해당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포착이 된 종목인데 또 지난주 월요일 10시, 오전 10시에도 해당 종목도 포착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멘토님께서 월요일 장에서도 또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AI 시스템이 좀 두 번이나 포착한 이유가 있을까요, 멘토님? 뭐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근데 네. 한국화본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국에는 지금 조선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지만 LNG 운반선 특히나 이러한 LNG 선이 주종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금리도 낮추고 그러면은 이러한 뭐 천연가스라던가 석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들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운반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과거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에서 컨퍼런스 콜 할 때 얘기 나왔던 건데 카타르에서 지금 25년도에는 운반선을 메인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LNG 선은 수주는 이미 끝났어요. 27년도까지 수주 잔고가 다 차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한국화본을 왜 봐야 되냐? 여기가 지금 본행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겨울에 도시락 싸들고 다닐 때 보온병 싸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 보온이 따뜻하게 해주는 병이 보온이잖아요. 네. 보냉은 뭐겠어요, 그러면? 차갑게. 그렇죠. 네. 시원하게 해주는 게 보냉입니다. 그래서 그 LNG 가스 운반선 보면요, 그 안에 배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시출을 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액화시켜가지고 운반시켜요. 네. 그럼 액화시킬 때 당연히 거기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 사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라는 것이 원래 엔진룸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LNG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그 관을 냉하게 차갑게 해줄 수 있는 그 보냉제고요. 네. 이 한국카본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와 비슷한 경쟁사가 동성화인텍이 있는데 한국카본이 조금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시가총액이 조금 더 크고 좀 저는 대장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 저는 LNG에 대한 모멘텀 뚜렷하기 네.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종목도 네. 역시나 단기에 뭔가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네. 단기에 승부 보기에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네, 네. 종목이라서 좀 이것도 중장기로 좀 보시면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시스템이 포착한 네 번째 종목은 한국카본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은 LNG 보냉제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해당 종목 역시나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멘토님의 투자 의견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한양행입니다. 이 종목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 네. 금요일 장중에 뭐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하기도 했고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음봉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2.44%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멘토님? 지난주에 네.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파월 그 잭스홀 미팅 앞두고 네. 이미 익절을 한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제 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근데 저렇게까지 음봉이 떨어지는 건요. 네. 개인들의 자금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날 수급 보면은 네. 전날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 기관 다 팔았거든요. 근데 귀신같이 딱 이 거래 읽다가 외국인 기관들 사기 시작하면서 지금 올라온 종목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잭슨홀 미팅을 확인하자라는 취지로 만약에 외국인 기관들이 팔았다. 네. 그러면 분명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다시 산다.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한양행 지금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신고가 경신하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횡보를 할 수 있고요. 시간 조정이라던가 가격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폐암 관련해서 FDA 승인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결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유한양행도 넥스트 항암제 치료제를 준비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한양행이 여기서 벌어들이는 로열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개발을 할 것이고요. 네.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유한양행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모멘텀이 없지 않아요. 네. 앞으로 다른 신약들도 지금 줄줄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한 번 FDA 승인 받기가 어려운 거지. 요거를 한번 받았던 경험이 있으면요. 네. 거기에 연구진들이라던가 거기에 뭐 승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네.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제 요걸 가지고 요 경험으로 다음 FDA를 또 조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유한양행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세론 나오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근데 AI도 귀신같이 요거를 고점이지만 잘 네. 잡았다. 이렇게 좀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제2의 유한양행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한양행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유한양행이랑 한미사이언스 두 종목 놓고 봤을 때 저희 어디 쪽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네. 가격적인 부담감이 네. 있어요. 유한양행이.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네. 저번 주에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가자. 지금 당장은 말고 네. 좀 추이를 지켜보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나는 그러면 유한양행 중장기로 볼 건데요. 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사지 말고 네. 좀 기다렸다가 네. 조정이 나오거나 조금 어느 정도 진정됐을 때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이런 쪽이 더 네. 좋겠다. 왜? 아. 이제 금리 인하는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생물보안법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바이오 쪽에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건 아닌데 어쨌든 유한양행은 많이 올라왔고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만 네.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네, 왜냐하면 네. 오늘 샀는데 네. 갑자기 막 10%씩 빠져버리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당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이 낫다. 하지만 나는 역시나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가는 놈들이 더 가기 때문에 네. 올라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중을 많이 하지 마시고 네. 적당히 좀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조절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외국인 기관이 한번 익절하고 다시 사는 그런 흐름은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아, 하지만 네. 이거는 어쨌든 투자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네, 네. 내가 이러한 야수의 심장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네. 나는 단타 좋아하고 네. 이렇게 시장에서 힘센 종목 나는 대장주만 본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유한양행이 유한양행. 훨씬 지금은 네. 힘이 좋기 때문에 보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소심해서 정말 나는 네. 단돈 10만 원이라도 네. 이런 건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지금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한미사이언스 이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특히나 한미사이언스는 물론 경영권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고 물론 한미약품이 메인 사업이긴 해요. 거의 네. 매출의 90%가 한미약품 거니까. 네.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들도 또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 보통 지주사는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안정성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한미사이언스 보시면 좋겠고 네. 유한양행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야수의 심장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는 네. 분들은 유한양행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유한양행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미사이언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또 방송이 없는 날에도 좀 다양한 투자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QR코드 지금 방송 시간 1분 남짓 안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멘토님 그러면 오늘 토픽 종목도 한미사이언스라고 네.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오늘 한미사이언스. 시간이 없는데요. 네. 이미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네, 한미사이언스를 저는 탑백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중장기 관점으로 한번 모아가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보다 더 세세한 전략들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저희 1분 안에 활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개별적인 전략들 멘토님과 함께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 또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일 11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